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2일 월요일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죠. 네, 이제 겨울의 초입으로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또 주말 동안에 나온 ESG 관련 뉴스를 또 종합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삼성전자예요.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동안 계속 좀 저조한 그러한 성과를 보여줬는데, 이 이재용 부회장님이 이 미국으로 출장을 가셨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그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다라는 게 이제 뉴스에 나오면서 올 오전부터 아주 주가가 상당히 그 급등을 해가지고 그 좋은 출발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24회째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는 한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그 환경 분야에서 이 삼성전자의 그 탄소 배출을 저감시키려는 노력이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었는데,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 삼성전자가 역시 글로벌 기업답게 탄소 발자국,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풋프린트라고 하는데요. 풋프린트라는 그러한 이제 탄소 발자국 인증 제도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영미권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제 유럽에서 그러한 제도가 이제 좀 더 확고해져 있고, 미국의 환경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이나 정부나 이제 이러한 그 조직체가 제품 하나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 자원을 어떻게 그 처음에 이제 채굴을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완성품을 제조하는 데까지 어느 정도의 탄소를 배출했는가. 그러니까 그 탄소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 제품을 생산하기까지의 전 단계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풋프린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탄소 발자국이라는 우리나라 이제 번역으로는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인증을 해주는 공식적인 기관이 있어요. 어떤 기업이 우리 제품의 탄소 발자국 인증을 받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공식적인 그런 단체나 또는 그러한 기관에서 이제 그 내사를 하는 거죠. 그 기업의 제품에 이제 어떤 탄소가 어느 정도 배출이 되고 있는지를 이제 조사를 해서 그것을 발표를 하는. 그래서 이제 이 A라는 회사는 탄소 발자국이 얼마입니다 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인증을 해주면 세계의 시장에서 A 회사는 이 정도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구나 하고 이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한 인증 절차를 삼성전자가 이번에 반도체 부분에서, 특히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 게다가 LED 제품까지 이번에 탄소 발자국 인증을 받았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지난 9월에 시스템 반도체 제품 4종에 이어서 이제 추가로 5종을 이 탄소 저감 인증까지 받아서 이 친환경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그러한 기업으로서 국제적인 그 노력을 했다라고 또 인정을 받은 거죠. 거기다가 그 삼성전자에서 생산하는 그 LED 패키지 제품이 있죠. 그 4종이 모두 다 이 업계 최초로 그 탄소 발자국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뉴스는요, KT와 한국가스공사가 손을 잡았어요. MOU를 맺었는데 어떤 이유로 맺었느냐? 이 KT가 아무래도 통신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인터넷 데이터 센터가 상당한 열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폭주하는 데이터 수요 때문에 이 인터넷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그 운영할 때 많은 열이 발생을 한대요. 그때마다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이제 냉각을 시켜야만 또 데이터 센터가 또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많은 좀 비용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한국가스공사에서 LNG, 그 액화 천연가스가 이 사실은 액체가 기체로 기화할 때 이 발생하는 그 냉열, 이 LNG 냉열을 활용해서
그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그 열을 냉각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그 방안을 발견을 한 거예요. 한국가스공사의 문제는 뭐였냐면 이 LNG, 그러니까 액화 천연가스는 사실은 이제 뭐 액체에서 기체로 이렇게 변화시키면 그 LNG 냉열을 거의 버렸대요. 그런데 이 이제 버려지던 LNG 냉열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KT가 모색을 하니까 한국가스공사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하나는 냉각할 어떤 도구가 필요했고 또 한 곳에서는 그러한 LNG의 어떤 발전을 할 때 그 어떤 버려지던 그러한 그 냉열을 이제 누군가가 활용을 해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그래서 이렇게 이 인터넷 데이터 센터의 냉방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그 업무 협약이 이번에 체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서로가 각자가 필요한 영역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에게 좋은, 네, 그러한 그 업무 협약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는요, 아모레 퍼시픽이에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장품 제조업체죠. 네. 이 아모레 퍼시픽이 미국의 석유화학 회사인 이스트만과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화학적으로 재생된, 그러니까 재활용된 플라스틱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트만이라는 회사가 이 제품의 포장재나 첨단 소재나 화학 섬유에 이르기까지 이 재활용된 플라스틱을 이제 좀 개발하고 그것을 이제 공급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레 퍼시픽은 플라스틱, 그러니까 화장품을 담는 용기, 플라스틱 용기를 이제 앞으로 우수한 그러한 그 재활용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있는 미국의 이스트만으로부터 공급을 받기로 이번에 체결을 했다는 겁니다. 네. 올 6월에는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재 30%를 재활용이나 또는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적용을 하기로 공식적으로 공언을 했어요. 발표를 했어요. 그 결과가 제가 이번에 볼 때는 이스트만과 이렇게 업무 협약을 해서 이런 좀 더 좀 바이오 플라스틱이나 생분해가 되는, 그러니까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리사이클링 가능한 그러한 플라스틱 용기로 이제 전면적으로 교체해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바람직한 그러한 ESG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는요, 삼양사예요. 뭐 사실은 삼양사 하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라면, 라면, 즉 식품업계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식품 제조업체인데, 이 삼양사가요, 좀 제가 보기에는 이 식품이나 어떤 이런 화학 분야에만 머물지 않고 이 첨단 산업적으로 지금 제품의 아이템을 확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뉴스 브리핑에서 삼양사가 그 옥수수로 만든 바이오 소재인 이소소르비르라는 그 어떤 화학 물질을 활용해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양산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대량으로 이제 생산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왜 제가 삼양사가 기억이 나냐면, 그냥 저는 라면이나 만드는 그런 식품업체로 알고 있었는데, 삼양사가 바이오 소재 플라스틱을 만든다고? 그것도 대량으로 생산을 한다고? 그러한 공장 설비 투자가 끝났다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라워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삼양사가 한국에너지공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주에 있는 켈텍이라고 합니다. 이 켈텍과 함께 이 산학 연구 개발을 하기로 그 체결을 한 거예요. 업무 협약을 했는데 뭘 연구하기로 했느냐? 이번에는 수소에너지, 2차 전지 분야의 연구 개발을 함께 협력을 하기로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는 또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 분야가 아니라 첨단 산업. 어찌 보면 2차 전지 분야는 고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소재 산업 아닙니까? 야, 그런데 이제 삼양사가 2차 전지 분야나 또는 뭐 이런 그 수소 에너지 분야에도 뛰어들겠다라는 그러한 것을 이제 이미 이제 전략적으로 로드맵을 세우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같이 연구 개발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한국에너지공대를 이제 선택을 한 거죠.
야, 그래서 제가 좀, 이 삼양사는 제가 앞으로도 좀 주목을 해야겠다. 이 회사가 굉장히 외연을 확장하고 있구나. 예, 그냥 단순히 식품 회사로 머물 게 아니라 이 회사는 어떤 화학 분야, 특히 소재 분야, 이쪽에도 앞으로 크게 그 사업성을 보고서 이 뭔가 이렇게 확장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서 좀 앞으로 우리가 좀 삼양사의 그 어떤 변화상, 이 그린 에너지 또는 이 녹색 경제, 이 그린 경제로 나아가는 이 친환경의 흐름에 따라서 이 삼양사가 2차 전지 분야나 이 수소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재생 에너지 분야까지도 이 뭔가 확장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5번째 뉴스는요. 여러분, 비로존 헬스케어라는 그 회사를 알고 계십니까? 저도 뭐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오늘 뉴스 브리핑을 하면서 처음 그 언급하는 회사인데요. 이 비로존 헬스케어가 이 제약업계 가운데서도 특히 비건 제품, 즉 동물성 원료가 아닌 식물성 원료로 해서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특히 이 비로존 헬스케어의 대표적인 그 제품이 티나자나라는 그 제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비건 신제품을 4종이나 출시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왜 갑자기 이렇게 비건 바람이 불었냐? 이게 갑자기가 아니에요. 제 이제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이 운동화부터 시작해서 패션 핸드백 가방까지 지금 전 분야에 비건 바람이 불고 있다고 했잖아요. 비건 패션이 지금 유행이에요. 즉, 이제 동물을 좀 보호하자. 이제 반려견을 데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물에 대한 의식이 깨어나서 이 동물 가죽으로 만든 뭐 가방 또는 신발 이런 거는 사용하지 않겠다.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뭐 육류는 더 이상 먹지 않겠다. 대신 어떤 육류와 비슷한 식감을 가지고 어떤 단백질을 줄 수 있는 비건육, 대체육이라고 하죠. 지금 최근 또 MZ세대, 우리 젊은 2030 세대들이 이렇게 비건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업계에서는 이 2030을 타겟으로 해서 이 고객들을 이제 그들의 수요를 이제 아무래도 그 만족을 하기 위해서 이 경제, 이코노미와 비건이 합쳐져서 비거노믹스라는 신조어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비건을 찾는 인구들이 많아지면서 육식을 피하고 또는 동물성 원료를 피하고 식물성 재료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만든 뭐 식품이나 그런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이제 이제 일컬어서 또는 그런 현상을 일컬어서 비거노믹스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건족들을 대상으로 한 전반적인 산업들이 이제 크게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비건 인구들도 많아지고 있고, 그러한 이제 비건 인구를 타겟으로 해서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는데 특히 제약업계에서도 동물성 원료를 쓰지 않고 이 식물성 그 원료를 채택해서 이제 이러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마지막 뉴스인데요. 이번엔요, 게임과 관련된 얘기예요. 여러분 게임 좋아하세요? 저는 제가 40대라서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뭐, 테트리스 이런 거는 해봤지만, 뭐 이제, 사실은 이제 요즘에 뭐 이제 많이 하시는 뭐 모바일 게임 뭐 이런 것은 이제 거의 저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젊은 분들은 이제 게임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게임과 이 지구의 기후변화의 문제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자, 게임의 힘으로 탄소 배출의 감축에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을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머스트 게임스, 그러니까 게임 개발사인데 플랜트 월드라는 그 게임을 지금 제작 중이래요. 근데 이 플랜트 월드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게임을 통해서 지구의 살림을 복원하고 일반 시민들이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해서 기후 위기를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게임의 유저들이 이 게임에 들어가서 이제 이 플레이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 카자흐스탄이나 이제 지금 아프리카 같이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중앙아시아 등등 해가지고 이런 지역의 조림 사업, 산림 조림 사업에 기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플랜트 월드라는 게임을 지금 제작 중인데 이게 이제 한마디로 기후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걸 통해서 숲이 조성될 수 있는 사업의 통로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통해서 조림 사업에 기여할 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근데 이 게임은요, 알고 봤더니 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2021년도에 기능성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된 부분이더라고요. 특히 사회공헌 분야에 선정이 됐는데, 근데 이걸 이제 기능성 게임을 이 콘텐츠 분야에서 뭐라고 하냐면 시리어스 게임이라고 해요. 시리어스 게임. 되게 진지한 게임. 사실 게임, 우리나라는 뭐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영미권인에서는 사실은 이 게임을 긍정적인 면, 그러니까 그 게임을 교육에 활용해서 뭐 하다못해 뭐 천자문이라던가 뭐 천문학의 이치라던가 뭐 물리학의 이치, 이러한 그 과학이나 언어를 익힐 때 이 시리어스 게임을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가르쳐요. 그걸 교육용 게임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영미권에서는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슨 게임을 통해서 그 공부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계에 만약에 이러한 시리어스 게임을 입하겠다. 그러면 아마 학부모님들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교육용 게임 또는 이 기능성 게임이 좀 크게 발달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이 플랜트 월드라는 그러한 이제 그 기후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숲 조림 사업까지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게임이 출시가 지금 곧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게임의 힘으로 이 지구에 어떤 그 사막화가 진행 중인 그러한 공간에 산림을 이렇게 이제 조림 사업을 해볼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이산화탄소도 감축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유익한 게임이 이제 곧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한번 그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어떤 기능성 게임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많이 좀 개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뉴스 브리핑을 마치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